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랑 구글의 갈등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AI 학습 데이터 부분에 밑줄 그어주신 걸 보고 이 문제가 가장 궁금하시겠구나 싶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또 하나의 거대 기업 규제 뉴스 같기도 한데 이게 파고들수록 AI 시대의 룰을 누가 정할 거냐 이걸 두고 벌이는 엄청난 힘겨루기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AI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는 과연 누구 거고 그 가치는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법정 다툼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인터넷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EU가 구글을 문제 삼는 그 정확한 명분이 뭔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당신들 우리 컨텐츠 허락 없이 썼다 뭐 이런 한 문장짜리 문제인가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한가요? 그 한 문장이 사실 시작점이긴 한데 문제는 훨씬 더 뭐랄까 교묘하고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구글 검색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구글이 최근 도입한 AI 개요 혹시 써보셨나요? 네네. 써봤죠. 검색하면 맨 위에 AI가 내용을 싹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요. 맞습니다. 가끔 쓰는데 사실 편하긴 하더라고요. 굳이 막 여러 사이트 들어갈 필요 없이 답을 바로 알려주니까요. 근데 그게 왜 문제죠? 기존 검색 결과도 어차피 웹사이트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보여주지 않았나요? 이번 AI 요약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인가요? 문하게 만들었죠. 그럼 컨텐츠 제작자들은 그렇게 얻은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내고요. 아하,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공생관계였군요. 그렇죠. 하지만 AI 개요는 예고편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스포일러에 가깝습니다. 스포일러. 사용자는 그 요약만 보고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굳이 원본 웹사이트, 그러니까 영화관에 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트래픽이 끊기면 언론사나 출판사 같은 컨텐츠 제작자들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익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와,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콘텐츠 제작사들이 그냥 우리 거 쓰지 마. 이렇게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EU가 지적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본질입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트래픽의 절대적인 부분을 구글 검색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구글은 우리 AI 학습의 데이터를 주기 싫으면 아예 구글 검색 결과에서 당신 웹페이지 전체를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세상에. 이건 사실상 우리 룰을 안 따르면 인터넷에서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죠. 와, 그건 선택권이 아니라 거의 항복을 강요하는 거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EU의 반독점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도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요. 대부분의 콘텐츠 생산자들은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요. 사실상 거부권이 없는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게 EU의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혐의인 유튜브는 어떤가요?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어쨌든 구글이라는 플랫폼에 스스로 영상을 올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AI 학습에 데이터를 쓴다는 것도 그 약관의 일부였다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타당한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동의처럼 보이죠. 하지만 EU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차별과 독점이에요. 차별과 독점이요? 네,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 예를 들어 제미나이를 훈련시킬 때는 유튜브의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마음껏 가져다 씁니다. 크리에이터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 건 마음대로 쓴다. 그런데요? 그런데 정작 경쟁사인 오픈 AI나 다른 AI 개발사들이 유튜브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려고 하면 정책 위반이라면서 아주 엄격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죠. 사다리 걷어차기. 네, 자신은 유튜브라는 거대한 데이터의 사다리를 밟고 AI 기술의 최정상에 올라가 놓고 다른 경쟁자들이 그 사다리를 쓰려고 하니까 발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냐는 게 이유의 주장입니다. 와, 진짜 교묘하네요. 정리하자면 웹 콘텐츠는 사실상 협박을 통해서 공짜로 가져다 쓰고 유튜브 콘텐츠는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써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글이 거의 악당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이유는 무슨 정의의 사도 같은 건가요? 이 조치를 통해서 그들이 얻으려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하하, 정의의 사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가 되려는 야심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 물론 표면적인 명분은 건강한 정보 생태계 보호입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언론사나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계속 좋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런 논리죠. 네, 타당한 주장이네요. 타당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진짜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더 큰 목표는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그러니까 게이트키퍼가 AI라는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초반에 쐐기를 박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AI 경제의 골드러시 시대잖아요. 맞아요. 이 황금광 시대에 누가 규칙을 만들고 심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와 권력이 결정될 겁니다. 이유는 그 심판 역할을 미국 기업에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아, 구글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혁신을 저해야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던데요. 네, 이건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뻔한 변명인가요? 아니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구글 주장을 들어보면 AI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고 이런 규제가 자칫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유럽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이미 뉴스 업계나 크리에이터들이랑 협력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규제의 칼날부터 들이대는 건 좀 과하다는 불만도 있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혁신의 이익이 전부 구글한테만 돌아가고 그 혁신을 위해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게 이유의 시각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혁신의 과실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듣다 보니 이게 단순히 구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다른 기사들을 봐도 애플, 메타, 심지어 X, 곧 트위터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EU한테 한 대씩 맞고 있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거 혹시 그냥 미국 빅테크 따리기의 연장선은 아닌가요? 네, 이 사건은 반드시 미국과 유럽 간의 거대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합니다. EU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같은 강력한 규제들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에 계속 제동을 걸어왔거든요. 아, 이번 조사도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는 당연히 불쾌하겠네요. 자국 대표 선수들이 계속 유럽 원정 가서 얻어맞고 오는 셈이니까요. 불쾌한 정도가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노골적으로 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무역 보복 할인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역 보복까지요? 네, 유럽산 철강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기술 규제에 대한 양측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충돌이죠. 철학의 차이. 네. 미국은 기업의 자유와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반면에 EU는 공정 경쟁이나 소비자 보호, 데이터 주권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와, AI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땅의 법을 미국의 방식대로 만들 거냐, 유럽의 방식대로 만들 거냐를 두고 싸우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시대의 헌법을 누가 쓰느냐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인들의 싸움이 결국 당신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네. 만약 EU가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당장 제 구글 검색 경험이 바뀌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개요 기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좀 줄어들거나 원본 기사 링크가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돈 문제도 있겠죠. 벌금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렇죠. EU 규정상 구글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요? 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하지만 구글 같은 기업에게 벌금은 사실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벌금이 아니라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 사업 방식을 아예 바꾸라고 강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AI 학습의 데이터를 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진짜 거부권을 명확하게 주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군요. 유튜브의 경우 경쟁사들에게도 공정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문을 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이 보이는 것 같네요. 어떤 거죠?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세금 문제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금이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구글 검색 같은 서비스가 공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의 데이터랑 수많은 창작자들의 콘텐츠라는 비용을 세금처럼 내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지금 그동안 밀린 세금 계산서를 구글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셈이고요. 와, 정말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AI 개발사랑 콘텐츠 창작자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첫 번째 판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판례. 네, 만약 EU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기업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첫 단계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공정하게 확보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만 할 겁니다. 데이터는 공짜라는 인식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후의 구글 반독점 조사는 단순히 한 기업을 징계하는 차원을 넘어섰네요. 네, 구글이 검색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웹과 유튜브의 콘텐츠를 사실상 무상으로 AI 학습에 동원했고 경쟁사들의 접근은 막아버리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이후의 핵심 혐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람에 반발하고 있고요. 이 갈등의 배경에는 미국식 자유방임주의와 유럽식 규제주의라는 거대한 철학의 충돌, 그리고 AI 시대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를 공짜 점심으로 여기던 시대는 끝났다는 이유의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네요. 이 조사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고 AI 기술을 경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글과 EU의 싸움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는 상황에서 누가 그 파도를 탈 서핑보드를 만들고 누가 그 보드값을 낼 것인지를 정하는 최초의 규칙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규칙이 앞으로 10년, 20년의 디지털 경제 질서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형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